구축코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 코가 점점 딱딱해지고 점점 이제 짧아지면서 코끝이 이렇게 들려 올라가서 변형되는 상태들을 얘기해요. 보통 뭐 구축은 5년, 10년 뒤에 일어나지 않아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원인이 명백한 경우에는 몇 달만 해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축코의 원인이나 뭐 전조 증상 그리고 뭐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 없나 그리고 뭐 재수술 방법까지 이렇게 꼭 아셔야 될 내용들을 한번 전해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의 진심인 남자 성형천재 윤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최근에 맥미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코 수술 일주일 만에 노란 진문이 나오고 결국에 이제 구축코가 돼서 좀 화제가 된 여성분이 있는데 보시는 분들이 코 수술 이제 진짜 안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좀 구축이 빨리 오는 사례가 많나요? 제 케이스에서 한 명도 없긴 했는데 가능해요. 가끔 구축 상담 오시는 분들 전에 어떻게 됐었나 이런 얘기들 들어보면은 1주차부터 이제 수술 직후부터 뭐 고름 생겨가지고 뭐 세척했다 뭐 보형물 뺐다 이런 분들도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구축이 일주일 만에 생겼다는 아니고 이렇게 수술 직후 염증이 이제 일주일 혹은 2주일 만에 심하게 생기면서 이 짧은 기간 안에 염증들이 이제 안에서 계속 뭔가 만성화적으로 자극이 줘가지고 1년 내로 뭐 몇 달 만에 들리고 이런 거 이제 단기 구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축코의 원인이나 뭐 전조 증상 그리고 뭐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 없나 그리고 뭐 재수술 방법까지 이렇게 꼭 아셔야 될 내용들을 한번 전해드려 볼게요. 구축코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 코가 점점 딱딱해지고 점점 이제 짧아지면서 코끝이 이렇게 들려 올라가서 뭐 소위 말하는 돼지코처럼 보이고 혹은 뭔가 이상하게 쪼글쪼글 변형되는 상태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보통은 콧구멍이 이렇게 많이 들려 보이고 옆에서 봤을 때는 코 길이가 굉장히 짧아지고 눌린 것처럼 보이는 게 특징이에요. 또 이제 가끔은 코끝은 이제 그대로 있는데 비주만 쏙 들어가서 되게 좀 기괴해 보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보통은 이 수술 후에 보형물 주변에 두꺼운 피막, 캡슐이라고 하는데 이게 형성이 돼요. 여기까지 이제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인데 문제는 이런 염증 자극들을 주게 되면은 이 캡슐들이 수축을 하면서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또 이제 혈류가 잘 통하지 않게 되면서 염증이 반복될 때에도 마찬가지로 구축이 뭐 운이 없으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처럼 원래 코가 좀 많이 낮다 보니까 또 피부가 많이 타이트해서 좀 많이 올리거나 좀 욕심부리는 그런 동양인들에서 좀 더 나타나는 편이고요. 그래서 무리한 높임 수술이나 뭐 과도한 욕심은 좀 피해주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원장님, 사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구축 위험이 커지는지 또 내 코가 어떤 코이길래 구축이 더 생길까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또 내 코가 어떤 상태에서는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지 이렇게 좀 구분해서 사례까지 얘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첫 번째는 과한 욕심이 부른 구축 사례입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 병원에서 수술을 2번 했었던 분이었어요. 첫 번째 수술 때 좀 욕심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피부가 타이트한 분은 이 피부가 용적이 해결되는 만큼만 거기에 맞춰서 모양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내가 무조건 뭐 5mm 넣어야지 6mm 넣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뼈대와 본인 피부가 허용하는 어떤 그 상태에 맞춰서 수술하는 게 중요한데 이분은 워낙에 수술 때 처음에 피부도 두껍고 피부도 타이트하다 보니까 좀 낮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지 되게 욕심내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첫 수술 때 본인이 정확하게는 기억 못하는데 실리콘을 대략 5mm짜리를 썼다고 하고 이제 뭐 1년 만인가 구축이 일어나가지고 같은 병원에서 이제 자간액을 이용해서 재수술을 했어요. 이제 재수술 했는데도 또 몇 개월 만에 이제 그 구축이 바로 발생해가지고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됐는데 안에 열어보니까 한 3.5mm짜리로 추정되는 실리콘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수술 후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안 낮아 보여요. 콧대는 이미 CT를 찍어 보니까 이분이 콧대 뼈대가 절대 낮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막 정도로, 그러니까 무보형물로 근막이 한 1, 2mm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왜 얹었느냐, 이제 사실 막 높이자 이런 목적보다는 이분이 CT 찍었을 때 코 안에가 다 좀 망가져 있었어요. 코 뼈도 다 뭐 녹았는지 어쨌는지 좀 CT 상에서 봤을 때부터 이미 흡수된 것처럼 좀 보였었고 실제로 수술 때 열어봤을 때도 코 뼈대랑 코 안쪽에 이제 지지해주는 비중격들이 다 좀 녹아 있어서 없는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좀 메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좀 얇게 좀 부드럽게 깔아줄 목적으로 근막을 썼지 콧대를 대단히 높인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단 첫 번째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추정이긴 해요. 추정이긴 한데 그분의 뼈대와 연골이 그런 상태였던 걸로 봤을 때 피부 굉장히 타이트한 유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부는 타이트하니까 보형물이 많이 못 들어갈 텐데 거기다가 높은 보형물을 써버리니까 누르는 이런 힘이 발생을 하면서 뼈와 연골에 압력을 줘서 이게 어떤 자극을 줘서 염증도 나고, 염증이 났으니까 이게 흡수되면서 녹아서 좀 결손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이분 케이스 얘기 나온 게 또 얘기하자면은, 이분은 두 번째 수술 때 자가늑을 썼어요. 그 병원에서 자가늑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몇 달 만에 구축이 일어났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환자분들이 자가늑을 썼냐, 기증늑을 썼냐, 뭐 비중격을 썼냐, 재료로 병원을 평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재료도 중요하긴 한데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수술하냐가 중요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중격 부분이 다 결손이 심했기 때문에 비중격을 충분히 재건을 해줘서 굉장히 특수한 살에 맞춰서 특수하게 했어야 됐는데 일반적으로 자가늑 올리는 케이스처럼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가 안 되니까 아무리 튼튼한 자가늑이었어도 바로 다시 이제 구축이 발생한 거예요. 게다가 구축 원인들이 지금 해결이 안 됐단 말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뼈대가 뚫려 있고 연골이 뚫려 있는데 거기가 보강이 안 된 채로 다시 실리콘을 올리니까 아무리 세척을 열심히 해서 염증이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뭐 구축은 5년 10년 뒤에 일어나지 않아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원인이 명백한 경우에는 몇 달 만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원장님, 사실 이분처럼 내가 코가 낮은 것 같고 한 5mm는 올리고 싶은데 이게 내가 과한 욕심인지 아니면 적당한 높이인지 어떻게 하면 구축이 안 올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일반인이 사실 알기가 힘든 게, 이게 감이 안 와요. 저도 성형외과 전문의 하기 전까지는 교수님한테서 이제 배울 적에 이 사람 몇 미리 들어갈 거 아니 딱 물어보시면은 감이 진짜 안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모를 수 있는 거는 좋고 그래서 상담을 다니는데, 저는 좀 되게 경고하고 싶은 게, 인터넷상에서 2mm면 낮은 거, 5mm면 화려한 거, 3, 4mm면 적당한 거, 이렇게 그냥 정해서 소통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상담한 분도 계속 본인은 3mm 해야 된다고 이제 고집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설득에만 너무 시간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몇 mm면 뭐 어떻고 몇 mm, 이건 정해진 게 없어요. 사람마다 이제 뼈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한테는 2mm조차도 굉장히 높은 거일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6mm도 별로 안 높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일반인들이 판단하기는 아주 어렵고 일단 상담을 다녀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PD님이 질문의 취지는 그래도 이제 상담 오기 전에 궁금할 테니까, 그러면은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옆모습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거울로 보면 이렇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어보고 눈은 수평을 봐. 수평 방향을 봐가지고 그 눈동자 딱 그 높이 지점이 뭔가 이마나 콧대 비해서 쏙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분들한테는 2, 3mm는 되게 낮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4, 5mm가 필요할 수도 있고, 반면에 옆에서 찍어봤는데 그 들어가는 지점이 눈동자보다 좀 한참 위에 있어요. 그건 본인이 콧대 높은 거거든요.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분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낮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정면에서 봤을 때 이제 피부도 두껍고 뼈대도 퍼져 있으니까 안 높아 보인 건데 사실 옆에서 봤을 때는 결코 낮지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옆사진 기준으로 한번 감을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원장님, 병원에서 3D 스캐너라든지 CT를 찍으면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는지 더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그것만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거 아닌데 아주 중요한 요소죠. 왜냐면은 CT를 찍어봐야 그분 안에서 피부 두께나 어떤 뼈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건 가장 이제 기본이자 중요한 거고, 그래서 CT 자료를 기초로 해서 제가 임상적으로 환자분의 어떤 실제 모습, 그리고 면봉 같은 걸 넣어서 코가 얼만큼 늘어나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집에서 면봉 넣어가지고 코끝을 늘려보세요. 많이 늘어나는 분이면은 그만큼 많이 올릴 수 있는 여지가, 공간이 많다는 거고, 늘렸을 때 되게 타이트하다 이런 분들은 피부의 어떤 쉽게 말하면 용량 자체가 되게 한정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용량 자체가 한정적인 분한테 과한 실리콘을 넣으면은 이게 계속 압박이 되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럼 원장님, 사실 최근에도 한 인플루언서분이 네. 자기 친구 2명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피부가 두껍고 지방이 많으면 네. 오히려 너무 딱딱해서 안 늘어날 수 있는데 네. 오히려 피부가 얇은 친구가 잘 됐다, 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원장님 보셨을 때 이런 말씀하셨던 피부의 용량 이런 것들을 수술 후에 열어서 네. 보셨을 때 좀 다른 분도 좀 계셨나요? 일단은 제가 아까 면봉을 늘려본다는 게 이제 그분이 말씀한 취지랑 어느 정도 비슷해요. 그래서 꼭 두께가 무조건 중요한 거 아닌데, 보통 두꺼운 분들이 그만큼 타이트한 분들도 많고 얇은 분들이 좀 쭉쭉 잘 늘어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건 두께보다도 이제 얼만큼 잘 늘어나느냐, 탄력성이 좋느냐, 이게 가장 핵심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얇은데 되게 타이트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얇다고 해서 더 뭐 모양이 좋다 꼭 그런 건 아니고, 두께는 사실 적당한 두께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왜냐면 너무 얇으면 또 많이 올리면 많이 올린 만큼 비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께는 적당한 두께에서 잘 늘어나는 분이 모양 내기는 이제 훨씬 유리하고, 이제 그 인플루언서 분이 말씀하신 것도 틀린 건 아닌 게, 같은 높이를 만들었을 때 뭔가 더 얄쌍하고 모양이 예쁘게 나온 건 분명 피부가 얇은 분이에요. 두꺼운 분들은, 그래서 제가 상담 때 항상 얘기하지만은, 이게 이제 가져오신 사진들처럼 연예인들 좀 뾰족하고 이쁜 분들처럼은 안 나와요. 피부를 바꿀 수 없기 때문인 거고, 그래서 피부가 두껍고 타이트한 분은 분명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한계를 거스르려고 하면 안 돼요. 거스르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디자인을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약복용이라든지 흡연 이런 후관리가 미흡해서 구축이 생겼던 사례입니다. 이분은 이제 5년 전에 이제 실리콘과 비중격을 이용한 일반적인 코 수술을 시행했어요. 그래서 잘 지냈는데 본인 일상에서 좀 급격하게 스트레스 받는 시기가 있었대요. 그때 이제 담배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때 이제 일시적으로 콧대에서 좀 붉게 부어오르는 염증이 생겼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약물 치료를 하기는 했는데 물어보니까 그냥 주사 1회만 맞고 끝냈대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주사 1회 맞을 그 당시에는 조금 며칠 괜찮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 좀 욱신욱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다가 한 몇 달 뒤부터 들리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구축코가 되셔가지고 스트레스 이시기도 했고, CT를 찍어보니까 뼈대랑 연골이 다 마찬가지로 녹아 있었어요. 전에뿐만 더 심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비교적 초기에 구축이 일어났고, 이거 CT 사진 보시면은 비중격 연장술을 시행한 연골이 기둥이 딱 있는데 실리콘이 그걸 이미 관통했을 정도로 이미 구축이 굉장히 진행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본인이 느끼기도 한참 전부터 이미 그때 염증 생겼을 직후부터 구축이 서서히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마찬가지로 안에 조직이 이미 다 손상이 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자가늑해서 된다 이게 아니고, 이제 캡슐 조직과 염증 조직을 최대한 제거를 했었고, 당시에 이제 뚫려 있는 비중격이나 뼈대를 다 보강을 해주고 비중격 재건도 같이 해주면서 무보형물로 이렇게 재건을 잘 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구축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가끔 약을 좀 길게 처방을 할 때 있어요. 수술 때 봐서 너무 막 안에 염증 조직이 심하다 그러면 이제 수술 때 최대한 세척을 하고 제거를 하긴 하는데, 이게 100% 제거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약을 좀 세게 길게 복용시킬 때도 있는데, 환자분들은 이게 아픈 느낌이 사라지거나 실밥을 뽑고 나면 뭔가 치료가 종결된 걸로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남자분들이 특히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의사가 그만큼 길게 처방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꼭 약복용이나 어떤 치료 방침을 반드시 좀 따라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게 특히 흡연이 왜 유독 안 되느냐, 이 담배 연기 니코틴 성분이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해요. 꼭 수술이 아니다 어떤 상처가 생겼을 때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혈류 공급이에요. 우리 몸의 피를 통해서 산소, 뭐 각종 영양분, 각종 성장인자 이런 게 다 운반돼서 그 상처 조직을 치유시키기 때문에, 특히 구축분들은 안에 조직이 다 엉망진창이에요. 혈류 조직이 그만큼 다 손상이 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혈류 공급이 원활해져야 빠르게 회복할 수 있고, 빠르게 회복돼야 아무리 세척했어도 남아있는 잔존 염증 그런 세균들을 다 충분히 제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이. 근데 이제 담배 피고 이러면 혈류가 수축이 되고, 특히 담배 연기는 코에 직접적으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 수술을 할 때 담배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금연을 최대한 오랜 기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전자담배, 액상담배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결국 연기에는 아주 나쁜 미세 입자들이 다 있어요. 그게 다 코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마찬가지로 안 좋아요. 그래서 기왕 큰 수술 마음 먹었잖아요. 마음 먹은 김에 금연도 좀 철저하게 해서 평생 갈 안전한 코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빠른 재수술이 불러온 구축 사례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한두 달 만에 다시 재수술을 했다고 해요. 모양 불만족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로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수술 초반에 뭔가 어색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바꾸고 싶다, 혹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기 재수술을 찾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상담 오신 분들 중에 아직 두세 달밖에 안 돼서 이제 충분히 아직 기다려줘야 될 시기인데 자기 지금 너무 이거 못 기다리겠다고 빠른 수술을 원해서 한번 상담 와봤어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조기 상담을 다니다 보면은 병원들이 안 받아준다는 걸 이제 눈치채고 수술 시기를 속여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게요, 일반적으로 수술은 최소 6개월 혹은 길게는 1년 이렇게 회복할 시간 주고 그 다음에 재수술을 하는 걸 추천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 몸의 조직이라는 게 이게 실밥 뽑았다고 끝이 아니고, 이게 안에서 흉살도 생기고 이런 어떤 자리 잡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3, 4개월 이후 6개월 정도, 이 정도는 최소한, 이게 6개월 좋다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이 자리 잡았던 시기를 얘기하는 거고, 자리 잡기 전에 이거 뭐 조직을 다시 건드려 버리면은 조직 입장에서는 안
안정화되기 전에 다시 자극을 받는 셈이기 때문에 뭔가 더 안 좋은 결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염증이 더 쉽게 생긴다든지, 조직이 좀 더 부실해진다든지, 조직이 뭔가 과형성돼서 흉살이 과형성되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방향성으로 이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 6개월을 말하는 거고, 사실 6개월보다 1년, 2년 오래 기다릴수록 더 좋기는 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CT 찍었을 때도 뭐 특이점 없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구축 외에 뭐 뼈가 잘못됐다든지 실리콘이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거 별로 없고, 단순히 좀 운이 없게 구축이 된 거였는데, 그래서 조기 재수술 하시고 구축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물론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뭐 조기에 염증이 생겨서 조기에 어쩔 수 없이 뭐 제거하는 수술하는데 뭐 이런 경우는 뭐 당연히 조기 재교정이 유리할 수도 있는데, 단순 미용 목적이나 이런 어떤 불만족 때문에 조기 재교정을 고려하는 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붓기 때문에 처음에 이상해 보이다가 기다리면 좋아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술 초반에 아직 붓기 안 빠졌을 때 너무 초조한 마음으로 계속 거울 보시지 마시고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다려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세 케이스에서 보셨다시피 일단 과한 욕심, 그리고 약복용, 그리고 흡연, 이런 어떤 후관리, 그리고 너무 조기 재교정, 마음을 좀 조급하게 갖는 거, 이것들이 가장 구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행동 양식인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 원장님, 환자분들이 이런 부분 외에 수술 후에 좀 생활 습관적으로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을까요? 물론 있죠. 코는 결국 이 안정화되는 기간 동안 자극을 안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흔한 일상 생활 습관 중에 자극을 주기 쉬운 게, 일단 좀 알러지 있는 분들이 계속 이 코를 비벼요. 이거 당연히 안 좋아요. 나중에는 뭐 하셔도 되는데 안정화 시기는 안 하는 게 좋고, 코 세게 푸는 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안 좋을 수 있어요. 너무 세게 계속 풀고 특히 수술 직후에 풀면은 안에서 운이 없게 혈관이 터지면서 피가 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 풀기도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남자분들 특히 무리한 운동은 제가 꼭 한 달 뒤에 하라고 해요. 남자분들이 팔 운동, 다리 운동 할 때도 얼굴에 엄청 힘을 주죠. 얼굴에 힘을 주니까 마찬가지로 코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엎드려 자는 것도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쪽으로만 뭐 쏠리고 이러다 보니까 혹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수술 뭐 2주, 길게는 한 달 동안은 그냥 똑바로 자는 걸 추천을 드리고, 특히 수술 직후 며칠 동안은 각도를 좀 눕혀서 앉아서 자는 게, 물론 절대 못 자겠다 그럼 당연히 누워서 자는 게 좋겠지만, 가능하다면은 그렇게 앉아서 자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특히 남자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되게 무심코 이런 행동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행동들이 잘된 수술도 결과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어요. 원장님, 그럼 이런 조심해야 될 생활 습관 외에 수술 후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빠르게 병원 가야 되는 이런 구축의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고 제가 답을 어떻게 할지 조금 난감한 질문이기도 한데, 왜 난감하냐면 이게 단순히 구축만의 전조 증상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코 수술 후에 회복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도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이런 증상이 생겼다고 나 구축인가 너무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고, 다만 이런 증상이 생겼으면 확인을 받아야지, 이 정도로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 코가 좀 말랑말랑해지지 않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딱딱해지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한 수술 몇 개월 동안 좀 괜찮았다가 원장님 요즘 점점 딱딱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딱딱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붉게 변하고, 어떤 분들은 좀 비쳐 보이고 어떤 분들은 부었다 가라앉았다, 이게 좀 여러 가지 어떤 피부 증상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복되는 과정 중에 붓기가 있는 날에 그랬다가 없다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구축이다 이건 아니지만은 한번 힌트가 될 수 있으니까 점검받을 필요 있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지만, 딱 봐도 눈에 띄게 변화가 보여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구축이 점점 들리기 때문에 내가 느꼈을 때 전에 거울로 봤을 때보다 뭔가 콧구멍이 점점 보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그거는 좀 충분히 구축을 좀 의심하에 꼭 병원에 내원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외에도 뭐 고름이 여기 밖에서 잡히거나 안쪽에서 진물이 나온다, 이건 당연히 강하게 의심해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꼭 빨리 병원을 문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조 증상들이 이제 꼭 구축만의 증상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넘어가면서 문제가 커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들어보시고 좀 기억을 하셨다가 내가 이런 증상이 좀 있다,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은 꼭 병원을 내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축은 매우 드문 증상이긴 한데 코 수술한 모든 분들한테서 일어날 수 있는 증상이에요. 그럼 코 수술하면 무조건 그걸 평생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냐? 그건 당연히 아니고요.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겨도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저는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코 성형의 진짜 성공은 수술실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술 후의 관리와 생활에서 완성돼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안전하게 회복하고 오랫동안 만족스러운 결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성형천재 윤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